자, 209쪽 한번 가볼게. 209쪽에 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3단 논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진도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조건은 충분 조건, 그리고 아직도 못 따지는 친구들 많아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그냥 농담 삼아 질문 많이 하는 거, 충분 필요해요? 필요 충분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질문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충분이고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선 명제 하나만 써볼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집합으로 나타내면 Q라는 집합 안에 P가 일단 부분 집합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일단 부분 집합일 때로 찾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얘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이게 참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문장을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P가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요걸 물어볼 거고요. 반대로 2번은 Q가 P이기 위한 땡땡 조건을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 한 문장에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쵸? 명제는 꼴랑 하나만 던져주고요. 요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조건은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애들이 이 충분하고 필요를 헷갈려 하는데 잘 봐. 일단 P가 Q한테 들어가 있죠. 그럼 잘 봐. P가 Q이고 싶어. P가 Q이기 위한이야. 그럼 자, 물어볼게. P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P가 Q 되기 위해서는 P가 나 Q 될래 라고 했을 때 Q 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지만 Q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Q가 P이기 위한은 P가 자기의 일부분이니까 꼭 어때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럼 벌써 포함 관계에서만 봐도 P가 Q한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P 입장에선 Q가 되기 위해선 충분하고 Q 입장에서 P는 어때? 자기의 일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네.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나중에 가서 이 벤 다이어그램만 보고 이게 충분이야, 필요야 헷갈리기 때문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 앞 글자가 결정합니다. 요 앞 글자. 요 앞 글자. 자, 앞 글자가 P로 시작했는데 P는 지금 화살을 쐈고요. Q로 시작했을 때는 화살을 맞았죠. 화살을 맞으면 치료가 어때요? 필요해요. 그래서 화살을 맞았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외우면 어떤 것들이 또 이제 해결되냐? 만약 이런 조건이 나왔어. not P가 Q한테 화살을 쐈고요. 예를 들어서 not Q는 not S한테 화살을 쐈고요. S는 P한테 화살을 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혜야. 자, 간다. not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내가 not P부터 말했잖아. 그럼 예나야. not S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왜? 화살을 맞았잖아. 처음 나오는 단어, 집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저씨, P는 S이기 위한?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왜 준원이를 걸고 넘어지는지 알겠지? 얘를 이해시키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 거야. 내가 장담할게. P가 Q이기 위한은 P 입장에서 생각했으니까 화살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S가 P한테 화살을 쐈는데 P도 또한 S한테 화살을 쐈다고 치면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P 입장에서는 화살을 맞기도 하고 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모두 다 참이라면 S랑 P는 서로 화살을 쏘고 맞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얘를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집합으로 따지면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P 집합과 Q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집합기호로 나타내 볼까? 얘 같은 경우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고 요럴 땐 Q의 여집합이 S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얘는 P랑 Q랑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209쪽에 맨 위에 써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한 걸음 더에 3단 논법 좀 한번 해볼게요. 3단 논법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3단 논법. 자, 준원이는 착하다. 착하면 뭐라고 해줄까? 공부를 잘한다. 아, 그래. 한 번쯤은 열심히 한다. 자, 지금 이것만 봐도요. 준원이는 이라고 하는 걸 조건 P라고 하고 착하다를 Q라고 두면 준원이는 착하다라고 했고, 자, 착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를 R이라고 하면 착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야. 그럼 벌써만 봐도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네. 그래서 우리가 P, Q, R 이렇게 3단에 걸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3단 논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요게 참이면 아까 뭐도 꼭 참이라 그랬죠? 역과 대우 중에 대우. 그래서 얘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착하지 않으면 준원이가 아니다. 도 참이 될 거고. 자, not R도 not Q이다도 참이 될 거야.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요것도 우리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3단 논법이 되겠지. 왜? not R이면 not Q이다인데 not Q이다는 not P니까 not R, not Q, not P.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준원이가 아닐 거야 라고도 또 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명제를 주게 되면 그 명제에 모두 다 대우도 다 찾아보고 그 대우마저도 다 3단 논법과 참인 명제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줘요. not P면 not Q이다. Q이면 not S다. S는 not R이다. 이렇게 던져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그 옆에다 또는 그 위에다 뭘 써야 되냐? 빨리 대우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S는 not Q이다. R은 not S이다. 그래놓고 막 기억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S가 not Q 좀 복잡한 거 없나?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거? 없니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연관성이 없지. 아, 여기서 뭐 없다. 왜냐면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6개의 명제를 보고 3단 논법 또는 여러분 4단 논법이어도 상관없어요. 타고 가서 참이면 마지막엔 그냥 참이라고 명제를 말하면 되고, 타고 가는데 아무리 타고 가도 그 명제에 도달할 수 없으면 우린 거짓 명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3단뿐만 아니라 4단, 5단, 6단. 근데 왜 3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냥 명제 3개 갖다만 성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한 굴레로 똑같이 반복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아까 우리 예원이 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예원이 한번 가볼게요. 자, 예원아, 아니다. 예원이 시키기 전에요. 제가 먼저 12번 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방금 예시했던 문제. 그 위에 12번 문제 있죠? 자, 12번 문제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리고 R이면 not Q다가 참이래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밑에다 뭘 쓰셔야 돼요? 빨리 대우 쓰세요. not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R이다. 그래 놓고 이제 스타트 가볼게. 자, 기억. not P면 not Q냐? 자, 그럼 not P에서 시작할 수 있는 데가 있어? 그 위에 12번. 그 211쪽에 기본 유형 12번 있잖아요. 자, 기억 가볼게. not P면 not Q다. not P가 있어요? 여기에? 없죠? 그럼 바로 틀린 거예요, 그냥. not P가 없잖아요. 니은 가볼게. R이면 not P다. R이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근데 R에서 not Q 갔다가 not Q에서 not P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R은 not P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니은은 참이에요. 디귿, Q이면 R이다. Q에서 시작해서 not R. 근데 not R에서 끝나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디귿 틀렸죠. 리을, not R이면 Q이다. not R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버리세요. 미음, not R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버리세요. 그리고 비읍,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다는 그냥 바로 대우 찾으면 참이니까 비읍 무조건 맞다. 그래서 답이 니은 비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대우까지 다 썼을 때 스타트 되는 게 없으면 무조건 틀린 명제. 도달할 수 없어도 틀린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원아, 한번 가볼게. 자, 15번 가보자. 15번. 15번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이래. 자, 예원씨, 일단 너가 말해줄 건 요거의 대우 좀 말해줘. 뭐지? Q이면 not P이다. 얘도 대우 말하면? 그렇지. 시작해볼게. 기억. 예원아, 나달이면 not P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나달이면 not P이다. 참. 요렇게 갈 수 있어. 3단 논법에 의해서. 기억 맞고. 니은 Q이면 not P이다. 여기 바로 대우에 있네. 참. 그 다음 디귿. Q이면 나달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그럼 거지. 자, 리을. not Q이면 R이다. 그렇지. 여기 대우 있네, 바로.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Q이면 나피까지 하는데 또 나피에서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지. 마지막 P이면 R이다. 요렇게 해서 3단 논법 따라서 갈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답을 말하시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참인 것만 고른 거니까 우린 반대로 말하면 되겠지. 항상 참이 아닌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연이 시켜볼게. 자, 우선 17번 다 같이 시작. 답만 수연이가 말할 거야. 17번. 내 맘이야. 쉬워서 그래, 수연아. 17번. 자, 같이 가볼까요? 자, P이면 not Q이다래. 일단은 우리 수연이가 먼저 답말하고 시작할게. 17번의 답은 몇 개? 4개가 정답이죠. 혹시 17번 풀이 필요하신 분? 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이면 not Q이다인데 아까 말했듯이 Q 부정하면 뭐 나오신지 아시죠? 더듬이에서 디귿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같다가 없으니까 같다가 생기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밑에 18번은 예솔이가 답말할게. 시작. 아마 나 조건을 따지는 게 조금 귀찮을 거야. 답을 쓸 때. 과정이.
자, 끝내볼까? 자, 예솔아 답 혹시 말해볼래? 범위. 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가족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어떤이라는 거야. 우리 어떤이라는 건 뭐냐면 0보다 큰 수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더니 말이 돼. 어떤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럼 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지혜야 1을 넣었는데 말이 돼. 근데 한 5 정도를 넣으면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어떤은 말이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잘 생각해봐. 이거인 어떤 실수는 이걸 만족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거 한번 그림 그려볼게.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돼? 어떤? 지혜야. 그렇지. 약간 겹치게. 저게 완벽한 말이야. 나도 약간 겹치게라고 말하려고 했어. 왜? 얘가 아주 조금 겹치게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필 요 안에 들어온 수들은 성립해. 하지만 요걸 벗어난 숫자들은 얘한테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a제곱 빼기 1은 최소한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얘가 만약에 하필 딱 0이 돼버렸어. 그러면 아까 어떤이라는 건 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0 돼버리면 얘도 0도 없고 얘도 0 없어버리면 둘 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항상 커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a제곱은 1보다 크다니까 a는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가 가조건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요 나조건을 헷갈렸을 것 같아. 얘들아, 나조건을 너네가 1학기 때 공부를 하라 그러면, 부등식을 하라 그러면 너네 무슨 고민이 들어? 얘가 0 되는 값은 마3이야. 근데 얘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거든? 그럼 애들이 오해한다? 선생님, 얘가 더 작겠네요? 준아, 얘가 더 작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무려 나눠야 돼? 3가지를 나눠야 돼. 어떻게? 1번, a가 양수라면. 2번, a가 만약에 0이라면. 3번,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라고 한번 가보자 이거야. 이해가? 그러면 얘나야, a가 양수야. 얘가 항상 양수가 들어가. 그럼 당연히 마3하고 마3 마이너스 a랑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요? 마 a 마이너스 4, 아이고, 마3부터 그냥 쓸게. 마3 마이너스 a부터 그리고 x는 마3까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a가 0이면 얘나야 무조건 얘는 뭐밖에 없어? 해가? 마3밖에 없어. 만약에 a가 음수면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얘는 양수하니까 얘가 마3보다 조금씩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크겠네? 그럼 얘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나와? 마3부터 x가 마3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우리는 3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런 범위이면 x는 0보다 작아라는 거야. 그럼 준원아,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면 얘가 모두 다 여기에 뭐 해야 돼? 포함돼야 돼.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 딱 얘가 버티고 있었어, 얘가. 근데 얘가 나 너 안에 들어갈래. 그럼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들아, A에 어차피 무슨 수 넣을 거지? 양수 넣을 거지. 그럼 양수를 아무리 넣던지 간에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멀어질 거니까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양수일 때는 항상 어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지. 양수는 언제든지 된다. 고민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선생님, x가 마3이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 나와서 마3이 됐어. 마3은 항상 0보다 어때요? 되네요? 아, 그럼 얘도 답이 되는 거야. 0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린 나조건의 해 찾는 거야, 지금. 나조건의 첫 번째 해. 양수면 아무 문제 없고 a가 0이어도 문제도 없다. 자, 마지막 3번째. 음수면 어떻게 하니? 요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살짝 위험해져. 0보다 작은 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마3부터니까 여기부터 스타트 끊어서 여기에 와야 돼. 요렇게. 요렇게 되려면 지민아,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같아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바깥쪽에가 색칠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3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a는 마3보다 커야 된다. 근데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 찾은 해는 어떻다는 전제하에 찾았죠? 0보다는 작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세 번째 해는 뭐가 되냐? a는 마3보단 크지만 0보다는 작다가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하나, 둘, 셋, 요걸 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별표 친 분홍 색깔은 나 조건의 해고, 선생님이 여기 노란 색깔로 치는 조건은 가 조건의 해야. 근데 이 문제가 뭐야?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 했으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0보다 큰 거 다 된대. 근데 여기 1보다 크다가 있네? 그럼 당연히 해가 누가 돼? 1보다 크다. 그래서 일단 1보다 크다가 아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답은. 그리고 마3부터 0까지도 된대. 0도 들어가도 되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가조건의 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 마3부터 마1까지. 그래서 마3부터 마1까지도 두 번째 해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예솔이가 놓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부등식 이렇게 뭔지 모를 때는 우리 1학기 때도 부등식 따질 때 누가 누구보다 클 때 누가 누구보다 작을 때 요거 따지듯이 여러분들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요거 바로 찾는지 봐야겠다. 21번 시작. 저 아까 이거 엄청 바로 찾는 방법 설명했어요. 21번. 발리에가 어딘지. 끝? 아, 진짜 끝이야. 내가 아까 말했지, 얘들아. 잘 봐. 내가 이 정도 시간 줘도 되는지 볼게. P면 Q에다의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야? 거짓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한테 괜히 막 그럴싸하게 문제 낸 거야. 대우가 거짓이래.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 아니야.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도 거짓이야. 그럼 P면 Q에다가 거짓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거짓이야. 선생님, 그럼 P가 Q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그 발리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 지민아? 그 발리 어디 있다 그랬어? P 빼기 Q. 그렇지. 무조건 이런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하면 발리는 무조건 두 진리집합을 뺀 거라니까? P 빼기 Q라니까? 그럼 P에서 Q 빼봐. 누구 남아? 1, 2, 3. 원소 3개. 집합 몇 개? 8개. 답 끝이야. 18. 근데 진부분 집합이래. 하나 빼주면 되겠네. 답은 7개가 정답이 되겠지. 야, 이건 너무하네. 뒷장 넘어가 볼게. 23번은 정연이가 말해볼게. 답 23번 시작. 최선을 다해서 푸시고. 정연아, 내가 쉬운 걸로 냈어. 안 지울게. 그리고 여기 개념.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따져도 좋고,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명제처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대우 찾아도 좋고. 자, 한번 같이 가볼까? 얘들아, 왜 23번이 난이도가 조금 쉬웠냐면, 먼저 정연이한테 물어볼게. 정연아, 답은 뭐야? 3개요.
근데 확률상 게임이네요. 하나만 지우면 되네요. 답은 그쵸, 느드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디귿 리을. 자, 왜 그런지 볼게. 이게 왜 난이도가 좀 쉬웠냐면 첫째 문장이 너무 쉽게 나왔죠. P는 낮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까 필요 충분 조건은 화살을 쏘고 맞는 거야. 그럼 이거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P가 Q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낮 R은 Q이기 위한, 자, 누구부터 문장이 나왔죠? 나달부터 나왔어. 근데 필요래. 화살을 맞았나 봐. 치료가 필요한가 봐.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Q라는 집합이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만한 P집합이 있었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Q의 여집합이야. 이해 가셨죠? 근데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거 따지기 힘들 때는 아까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냐면 여집합 나눠준 것도 참이어서 얜 Q의 여집합, 얜 R, 그리고 요것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돼요. 그럼 지금 R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안에 지금 R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이렇게 찾아도 돼요? 요게 참이면 뭐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헷갈리지 않게 화살표를 우린 대부분 요렇게 쓰는 걸 좋으니까 요쪽으로 쏘는 거. 요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R은 나 Q한테 들어가 있다. R은 나 Q한테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기억. Q가 R한테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되지. Q가 요 바깥 부분이야, 얘들아. 이 노란 색깔이 지금 Q야. 어떻게 Q가 R한테 들어가 있겠어? 그럼 기억은 보자마자 틀렸지. 니은 가볼게. 자, 이 니은을 따질 때 요런 이제 법을 쓰는 게 좋지. 편법을. 내가 아까 말했지.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야? 여집합 나눠준 것도 참이어서 P 방향 바꾸고 R. R이 P한테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네. 그럼 니은도 참이 되겠지. 자, 디귿 가볼게. 디귿 보면 P 교집합 R은 뭐 이거는 보자마자지. R이 P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은 R이라고 쓸 수밖에 없겠네. 디귿 맞고. 마지막 리을. P 합집합 Q는 뭐냐? Q가 너무 크단 말이야. 이 겉에 누구 있어? 유니버셜 있잖아. 전체. 따라서 P와 Q 전체를 다 합치면 전체 유니버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을도 무조건 참이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요번 거는 누가 대답해 볼까? 재원이가 살짝 눈을 피했으니까 재원이가 가볼게. 26번 시작. 이거 쉽다. 이건 부정이 하나도 없네. 자, 끝낼까요? 자, 재원아, 혹시 26번에 답 뭐 나와요? 7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풀이 필요할까요?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 자, 28번, 우리 도둑 잡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8번은 박채연이가 대답할게. 시작. 문제 풀고. 이런 건 거의 창의력 게임이죠.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고 풀면 제일 쉽죠. 쉬워요? 마피아 게임이죠? 자, 가볼게. 채연아, 혹시 답 누구 나와? 정확하게 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시민 골랐어요? 자, 한번 가볼게. 일단 범인은 2명이래. 자,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이런 걸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범인이란 명제가 P, B라는 사람이 범인인 거 Q, 그리고 C가 R, 그 다음에 D가 S 이렇게 쓰면, 자, 가조건은 그냥 2명이다. 끝. 나조건 가볼게. D가 범인이면 S이면 누구도 범인이래? A도 범인이래. S이면 P이다도 참이 돼요. 그럼 부탁인데 여기다 참이다 라고 하면 옆에다 뭘 써야 되지? 대우. 이렇게도 꼭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C가 범인이 아니면 not R이면 누가 범인이 아니다? A도 범인이 아니래. not P래. 그럼 여기다 또 뭐 써야 돼? P이면 R이다. 이러고 써놓으면 됐겠지. 대우가 참이니까. 그 다음 D가 범인이 아니면 not S이면 누가 범인이래? B도 범인이 아니래. not Q래. 그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Q이면 S. 요것도 참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범인이면 어떻게 돼? P가 참이야. P가 참이야. P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R도 참이야. 그럼 얘 때문에 무조건 R도 무조건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물어볼게. 그럼 P가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R이 범인이고 그 다음 나머지 QS에 대한 조건이 이 2개에 의해서 반영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끝이야. 그래서 1번 P가 참이면 R도 범인이니까 A가 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얘 때문에 C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바로 잡혀서 들어가겠네. 자, 선생님 그럼 2번. 근데 저는 만약에 B가 범인이 Q가 먼저 참이라고 했어. 자, 이거 채연아. Q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지? 그럼 S도 억울하게 또 참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D가 범인이 되겠지? 근데 D가 범인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또 누구도 잡혀 들어가? P도 범인으로 또 잡혀 들어가. 그러면 이게 Q가 참이면, 즉 B가 범인이면 D도 범인으로 몰리고 A도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가조건, 범인은 2명이다가 위배되니까 Q가 참이면 안 되겠지. 똑같이 R이 참일 때, 네 번째 S가 참일 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지. 답은 A랑 C만 범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명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저번에 나눠줬던 프린트 좀 잠깐 볼게요.